여러분, 밥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소화제나 제산제를 드시거나 잠시 쉬시거나 위험이 또 도졌나 보다 하고 넘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암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초기 증상이 위염,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염인 줄 알았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속 쓰린 게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위암과 위염의 증상이 이렇게 비슷한데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위암이 초기에 보내는 신호들, 위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그리고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 두 번째 편입니다. 위암이란 무엇이고 왜 한국인에게 많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은 위의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위암의 약 90%에서 95%는 위의 점막층에서 시작하는 선암입니다. 처음에는 점막층에만 국한된 조기 위암 상태이다가 치료받지 않으면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점차 깊이 침범하고 결국 림프절과 다른 장기로 전이됩니다. 위암 역시 대장암처럼 초기에서 진행암으로 발전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조기 발견의 기회가 있습니다. 왜 한국인에게 위암이 많을까요? 첫 번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만성 위염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한국 성인의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약 50%로 매우 높습니다. 같은 음식을 함께 먹고 찌개를 함께 떠먹는 식문화가 감염을 전파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두 번째, 짠 음식과 염장식품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헬리코박터 감염을 촉진합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소금에 절인 생선 같은 고염도 발효식품의 과도한 섭취가 위험인자입니다. 세 번째, 흡연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위험이 약 2배 높습니다. 네 번째, 가족력입니다. 직계 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위암을 이해하는데 위험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위험은 위암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만성 위염은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만성 위염입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지속되면 만성 위염이 생기고 이것이 위 점막의 위축과 장상피 화생으로 이어집니다. 장상피 화생은 위 점막 세포가 장의 세포처럼 변하는 것으로 위암의 전구 병변입니다. 즉 정상위 점막,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형성 위암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이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발견하고 치료하면 위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위험이니까 괜찮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와 정기 내시경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급성 위염이나 과식으로 인한 위염은 위암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동반된 만성 위염입니다. 이제 위암 초기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위암 초기 증상은 소화불량과 속쓰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위암을 위염으로 오인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화불량과 속쓰림은 위염,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위암의 소화불량은 일반 위염의 소화불량과 어떻게 다를까요? 패턴의 변화입니다. 위염은 특정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공복 상태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 어느 정도 호전됩니다. 그런데 위암으로 인한 소화불량은 패턴이 다릅니다. 음식 종류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나타나거나 이전에는 잘 듣던 위장약이 갑자기 효과가 없어집니다. 예전에 먹던 음식인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지속성이 다릅니다. 위염은 치료하면 호전됩니다. 그러나 위암으로 인한 불편감은 치료를 해도 지속되거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나빠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40세 이후에 갑자기 소화불량이 생겼거나 이전에도 위염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양상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식사 후 빠른 포만감과 식욕 감퇴입니다. 위암이 자라면 위의 용적이 줄어들거나 위의 정상적인 수축 기능이 방해받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른 느낌이 납니다. 전에는 한 공기 밥을 다 먹었는데 요즘은 반 공기도 못 먹겠다. 밥맛이 없고 먹기 싫다. 식사량이 줄었는데도 체중이 빠진다.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나 소화기능 저하로도 식욕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상이 앞서 말씀드린 소화불량, 속쓰림과 함께 나타나거나 체중 감소를 동반한다면 위암을 포함한 상부 소화기 질환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상복부 통증과 불편감입니다. 명치 아래, 즉 상복부에 지속적인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통증은 식사와 무관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식후에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염의 통증은 대개 공복 상태에서 위산이 위 점막을 자극할 때 발생합니다. 식사를 하거나 제산제를 먹으면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암으로 인한 통증은 식사를 해도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식후에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등 쪽으로 방사되는 경우에는 위암이 위 주변 조직을 침범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복부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식욕 감퇴나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즉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십시오. 네 번째 신호는 구역질과 구토입니다. 위암이 위의 출구 부분인 유문부에 생기면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막힙니다. 이 때문에 식후 구역질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토물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나온다면 위에서 소장으로의 이동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위암이 진행되면 구토물에 피가 섞이거나 검은색의 커피 찌꺼기 같은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으로 인한 구역감과 달리 위암으로 인한 구토는 식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흡변과 혈변입니다. 위암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산화됩니다. 이 때문에 타르처럼 검고 끈적한 흡변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붉은 혈액이 구토물에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흡변은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위암 외에도 위궤양, 식도 정맥류, 십이지장 궤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흡변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단,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비스무트 제제를 드신 경우에도 변이 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타르 같은 질감이 아니라 단순히 색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다면 전문의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와 만성 피로입니다. 앞서 암 시리즈 공통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암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위암의 경우 두 가지 경로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첫째, 식욕 감퇴로 인한 식사량 감소입니다. 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이 식욕을 억제합니다.
둘째, 암세포의 에너지 과소비입니다. 암세포가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먹는 양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빠집니다. 6개월 안에 체중의 5% 이상이 의도 없이 감소했다면, 그리고 이것이 소화불량이나 식욕 감퇴와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만성피로는 위암으로 인한 만성출혈이 빈혈을 유발하고 암세포가 에너지를 과소비하면서 나타납니다. 혈색이 나빠지고 항상 기운이 없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혈액검사와 함께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위암의 신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위험과 위암을 집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십시오. 약에 반응하지 않는 소화불량입니다. 위산 억제제나 소화제를 2주 이상 복용해도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면 단순 위염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40세 이후 새롭게 시작된 소화불량입니다. 40세 이전에는 소화 문제가 없었는데 40세 이후에 갑자기 지속적인 소화불량이 생겼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기존 위염 증상의 패턴 변화입니다. 오래된 위염 환자이신데 최근 들어 증상의 성격이나 강도가 달라졌다면 추적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삼키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다면 위암이나 식도암을 배제해야 합니다. 복부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신호입니다.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구토물이나 변에 피가 섞이는 것입니다.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체중이 6개월 안에 5%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소화 증상과 함께라면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위암은 대장암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이 결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위암은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위암의 기수별 5년 생존율입니다. 1기는 95% 이상, 2기는 약 70%에서 80%, 3기는 약 40%에서 60%, 4기는 약 10%에서 20%입니다. 1기와 4기의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국가 위암 검진 기준입니다.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이 위장조형 검사보다 조기 위암 발견율이 훨씬 높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반드시 위내시경을 선택하십시오. 고위험군은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경우,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 직계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위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헬리코박터 검사와 제균 치료를 받으십시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제균 치료하면 위암 발생 위험이 약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아직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위내시경 시 함께 검사를 받으십시오. Chapter 11 위암 예방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약 1분 위암 예방을 위해 바꿔야 할 생활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을 줄이십시오. 젓갈, 장아찌, 소금에 절인 생선, 과도한 국물 섭취를 줄이십시오. 나트륨이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헬리코박터 감염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십시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니트로사민 같은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 훈제 식품과 가공육을 줄이십시오. 훈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 방향 죽탄화수소와 가공육의 아질산 나트륨이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 금연하십시오. 흡연자의 위암 위험은 비흡연자의 약 2배입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음주를 피하십시오. 알코올은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찌개나 국을 함께 떠먹는 습관을 바꾸십시오.
개인 접시에 덜어먹는 식문화가 헬리코박터 감염 전파를 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 두 번째 편인 위암 초기 신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화불량과 속쓰림, 빠른 포만감과 식욕 감퇴, 상복부 통증, 구역질과 구토, 흑변과 혈변, 체중 감소와 만성 피로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기존 위장 증상의 패턴이 바뀌었다면 위험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위내시경 검사 예약을 하십시오. 40세 이상이시라면 국가 위암 검진을 활용하십시오. 아직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받으실 때입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됩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드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췌장암이 발견 늦어지는 이유와 초기 신호를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 암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